우리 엉클 찰리 리더님은 별명을 딱 이렇게 쓰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오퍼럴 정기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젠다는 닥터 드래곤으로부터 알로케어 굿바이 프로모션하고 조엘님으로부터 알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너레이터 스페셜 PV업 프로모션, 그다음에 GNH님으로부터 크리스토 프로모션, 은행 언니님 그 아티스트리 팔토 크렌징 워터, 그리고 엉클 찰리는 밸런스 유딩 슬림핏, 뭘 좀 아는 언니 유성원 리더님으로부터 아티스트리 5.5 크렌징 클로징 워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숙종위원님 랩업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용 리더님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야, 닥터 드래곤. 저 옛날에 비슷한 그 별명이 있었어요. 밥사. 박사? 박사가 아니라 밥사. 밥사 김. 네, 두 번째 닉네임 닥터 드래곤. 네, 오늘은 제가 운이 좋게도 어제 GBS에서 아주 그냥 열광을 토하신 저기 뭐야 강의랑 똑같은 거를 맡게 돼서 오늘은 그냥 이게 오늘 할 것도 많으니까 간단히 그 링크를 가지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줌 링크 보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몇 장짜리 플라이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까지 하는 프로모션이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긴 한데 안 사면 손해인 3, 4월 프로모션인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하고 그 다음에 이 엘로케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사실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가장 큰 강점이죠. 저는 몇 번 그 공기청정기 강의 때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게 헤파 필터 중에서 거의 H14 등급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장 성능이 좋은 필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헤파는 0.3인데 그거에 뭐 한 1000배 가까이 되는 0.0024니까요. 보통 가스까지도 대부분 다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물론 집진 필터는 아니지만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뭐 그 필터만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좀 해줄 수 있는 그 제3의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알레르기 재단,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이시나요? 네. 예, 구글에다가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이렇게 치면은 맨 위에 알러지 UK가 떠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의 서치 사이트에다가 우리 그 아메이를 치면 회사명을 치면 됩니다. 아메이 이렇게 치면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그 앰모스피어 드라이브에서부터 여기 보니까 미니 에어 퓨리파이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네,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판매가 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능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죠. 얘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주요하게 볼 항목은 오른쪽 부분에 여기 트리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실제 걸러줄 수 있는 애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왼쪽에 각각 항목에서 실제 개수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패드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냥 그 BN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시다가 정말 그러냐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그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웅진 코웨이 제품이잖아요. 그 구독 개념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코웨이도 한번 찾아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웨이 뭐 사무실 이런 데 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쓰는 코웨이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니에요. 요거보다 좀 더 작은 요 제품이 더 많이 쓰여지죠. 이건 좀 저가요. 그리고 뭐 얘나 다른 애나 다 어떤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스트, 그다음에 뭐 스모크 이렇게 몇 가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성능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랑 거의 유사한 아까 그 제품 이렇게 갓 같은 모양을 쓰고 있는 이거 그 방탄이 광고하고 있죠. 이게 가격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일단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롯데몰에서 168만 9천 원짜리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우리 거랑 비슷한 성능을 갖는 애인데 그러면 그 애가 성능은 어떠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좀 더 많죠. 강아지 알러젠, 고양이 알러젠 이렇게 몇 가지 더 추가되어 있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비교군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LG 거죠. LG도 찾아놨었는데 제가 네, 이 제품 돌아가는 거. 네, 그 대가리 돌아가는 머리. 머리 돌아가는 그 제품. 오늘 그 닥터 드래곤이라서 제가 저렴하게 아니, 보시는 비싼 것처럼 거네, 몇 가지 보증해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실제 설명들도 앰모스피어 스카이랑 왼쪽에 보시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재원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전부지 사실 어떻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다시 프로모션 쪽으로 가보면 김 박사님 저기 그 앰모스피어 그 알러지 재단 거 한번 자료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디 거 앰모스피어에 대해서요? 네. 네. 그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네. 바이러스에 대한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 바이러스 코로나 있어요. 바이러스라고 써 있는 것도 프로텍트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네. 사스에 대해서. 그럼 지금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응.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얘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럼 사스만 프로텍션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코로나 19는 안 되고? 사실은 사이즈로다가 되는 거고 얘는 테스트 기준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2020년 11월 기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지금 현재 그 유행하는 누구는 우한폐렴이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던데 그 애를 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바이러스들의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게 결국은 물리적으로 그 크기를 걸러주는 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비슷한 계열은 다 걸러줄 수 있을 거라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죠. 음, 네. 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도 그거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네, 그리고 아, 저도 집에 앰모스피어 스카이 5대 있지만 걸렸죠. 네. 그게 그 이유가 아주 쉬워요. 여기서 어려운 거 앰모스피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적으로 이게 둥둥둥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말로 전염이 되니까 사실상 어디에 접촉됐다가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청정기 좋은 거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바이러스 계열은. 그렇지만 그거 더 중요한 건 손을 깨끗이 닦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이런 바이러스 파티클 그런 크기 작은 사이즈 애들까지 다 걸러줄 수 있는 그런 파티클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그 실제 제3의 공인인증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다시 하나 돌아가면 여기 있죠. 2020년 11월 기준의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그리고 여기 입자 감소 성능 테스트도 이게 아마 예전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저기서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벌금도 내고 앰모스피어도 아메이도. 그러니까 뭐 그 성능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과대 광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주 자세하게 스피드 5로 이런 염화칼륨에 대한 부분을 제거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였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비교를 할 수 없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성능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가격 대비로 보면 우리가 그 늘 주장하는 저렴한 제품이죠. 네, 아메이 제품은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나중에 이제 고객들한테 말씀하실 때 아주 싼 제품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로케어 클리너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저는 얘를 여기 뒤에 가격이 나오지만 34만 9천 원 주고 샀어요. 우리 초반에 시작했을 때 산 사람들 아마 윤성원 리더님도 그렇게 사셨을 거고 그렇지만 아깝지 않죠. 사실 잘 썼고 특히 앰모스피어 스카이 추가로 하나 더 사기 전까지 우리 집 강아지들의 오염시킨 카페트를 아주 깨끗하게 해준 애 중에 하나였고 지난번에 찰리 리더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시연하고 가셨죠. 네, 이 애는 주요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분당 28,800회. 사실 이거 뭐 카운트하기도 좀 어렵지만 이렇게 진동 펀치 개념이 이게 고속 회전을 해서 실제 그 진동으로 이렇게 먼지를 띄워서 이렇게 흡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UV 램프를 통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먼지 진드기인데 얘는 어제 그러니까 GBS에서 김학경 리더니 보여줬던 것처럼 열이 아니면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70도씨 열풍을 가해서 죽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흡입시켜 갖고 제거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얘도 필터가 그 알레르기 재단 인증을 받은 거라서 사실 네
그리고 얘는 그 기존에 여기 보시는 레이캅이라고 하는 기성품의 원포원 제품 개념이죠. 아, 원포원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국내 제품을 가지고 아메이 코리아에서 아메이 제품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레이캅에는 없는 그런 라인이고요. 보통 유사한 걸로는 무선이 있는데 무선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일부러 내구성 때문에라도 유선으로 했고 사실 써보면 유선인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이게 그 침구가 밀리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사실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하는 프로모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34만 9천 원짜리를 17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지급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4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뭐 일시불로 살 때는 158만 원짜리이지만 이거를 그 스마트페이 요즘 밀고 있는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159만 9천 원인데 첫 달에 37만 4천 원을 결제하게 되면 나머지 그 35개월 할부해서 살 수 있어서 훨씬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네, 이 세뚜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기존에 그 스카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엘로케어 클리너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프로모션 옵션들이 추가로 더 있으니까 많이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리더님들 네, 이거 직접 구매하셨나요? 집에? 네, 저는 샀죠. 그거 쿠폰이 와요? 네, 쿠폰이 내 거에 쿠폰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저기 맞아요. 들어와요. 양수 쿠폰 부분에 들어가면 거기에 쿠폰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양면. 구매하실 때 쿠폰을 클릭하면 돼. 5월까지만 쓸 수 있어요. 여기 나오거든요. 네. 아, 예, 보시면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제 거는 그랬는데 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그냥 제품이 가던데 그 가격에 쿠폰이 안 나오고 이상하잖아. 네? 네? 일단은 다 지금 쿠폰을 받으셔서 그걸 클릭하시면 장바구니에 들어간 거죠? 네네. 근데 저도 장바구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아니라 내 거에 들어가면 그 여기 제 거 보이시나요? 네. 청정기를 구매하면 응. 엘로케어를 17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가고 응. 네, 맞아요. 필터랑 세트는 제품이 가는 거고. 아, 맞아요. 필터는 묶이는 거예요. 네네네. 고마워. 맞아. 그거가 궁금했어. 맞아. 네, 저 아, 소비자한테 계속 쿠폰을 찾으라 그랬는데 제품이 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양도 양수 들어가시면 여기 쿠폰이 나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어, 리더님 프리워시 안 샀어요? 4개가 남아있어? 프리시 끝났는데? 저 끝났는데? 저 하나 프리워시 제가 드렸잖아요. 5개 하나 다 간 거 주셨어요. 아니었어요? 한 개밖에 안 주셨어. 정말? 아, 그거 5개 주지 왜 한 개만 줬어? 아, 나 정말. 나 그줄 알았 저기 4개는 혼자 들켰어요. 쓰시고 한 개만 준 줄 알았지. 아니, 나는 5개 다 준 줄 알았어. 아유,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중요, 중지. 더면 더 뭐야. 아니, 더면 아닙니다. 네. 아무튼 하여튼, 오늘 저기, 컨셉이야, 오늘 컨셉. 네네네. 아니야. 아니라고. 오늘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닥터 드래곤님, 저기, 그, 알로케어 굿바이가 아니고 굿바이입니다. 바이. 사는 거예요. UI. 네. 네. 굿바이 프로모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엘님, 이 네, 팀 제너레이터 이거 저는 이게 좀 다름이가 있는 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네, 피드업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하더라고요. 프로모션을. 그래서 재고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시간 공유를 먼저 할게요.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포를 조은정이고요. 제가 오늘 맡은 제품은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네레이터.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렵죠. 그냥 다림이라고 왜 하지 않는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홍태 리더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팀 제네레이터가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저 사업 시작하고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 미팅 때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저는 이제 카탈로그 보다가 사업자로서 제품을 먼저 써보고자 이게 다림인데 왜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제 경험을 먼저 좀 나누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름은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네레이터고 필립스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단 이 제품이 뭔지 써보자 하고 구매를 먼저 했어요. 제품 공부를 해보기 전에. 근데 이렇게 커다랗게 물통이 있고 물통과 이 다리미 본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다리미는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고 요 옆에 제가 같이 놓은 필립스 흰색 다리미가요. 제가 2009년에 결혼할 때 구매했던 필립스 다리미거든요. 그 당시에도 다리미 하면 그래도 필립스가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필립스 다리미가 세계 1위더라고요. 2020년 기준이긴 하던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훨씬 더 날렵하고 작게 생겼죠. 왜냐하면 그 물탱크가 이 흰 다리미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요 손잡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탱크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물통이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 동그란 다이얼이 있고 이렇게 생긴 다리미였어요. 그런 부속들이 전혀 없이 본체만 아주 세련되게 생겼어요. 이걸 써보니 제가 써본 경험을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걸로 셔츠 20장을 다려봤어요. 남편 셔츠를 하도 한동안 안 다렸더니 쌓여가지고 꾸깃꾸깃한 걸 입고 다니길래 작정하고 하루 20장을 다렸는데 여기 보면 그 앞에서 흰색 다리미에서 보였던 다리미 온도 조절기가 없어요. 그냥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고 왼쪽에 에코 모드 버튼이 있고 오른쪽은 석회 제거하는 버튼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전원을 켜고 그냥 다리면 되는 거예요.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지? 라고 처음에 궁금했는데 일단 다렸어요. 그리고 물탱크가 아까 이제 분리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손이 굉장히 가벼워요. 흰색 다리미를 썼을 때는 물도 아주 조금 들어가서 계속 보충을 하면서 다렸어야 됐지만 일단 물을 조금이라도 넣어도 일단 무거워서 손목이 아팠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셔츠 20장을 다리는 동안 이 대형 물탱크에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물을 채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훨씬 잘 다려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가격이 39만 8천 원인데 다림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의 성능을 알기 전에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써보자 하고 그 돈을 내고 샀지만 소비자들한테 다림이 39,800원, 39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다가갈 것 같아서 이제 공부를 해봤죠. 근데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얼티밋 듀얼 케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전원 버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얘가 옷감 구분 없이 온도 조절할 필요 없이 얘가 옵티멀 템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옷감에 맞춰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최적의 온도를 그다음에 스팀량도 알아서 스마트 컨트롤 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것으로 사실 다리미 보면 뭐 면, 마, 실크 이런 모드도 막 있잖아요. 그 옷감에 따라서 그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관리해야 되는 온도. 어떤 거는 너무 고온으로 다리면 옷감이 상하고 어떤 거는 고온으로 다려야만 구김이 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 스팀 제너레이터가 다 조절을 알아서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옷감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얘가 강력한 파워 스팀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 450g이라는 스팀량이 되게 안 와닿으실 텐데 이게 1분 동안 450g의 스팀을 내뿜는다는 건데요. 보통 다리미가 저희 이렇게 그 매장에 가면은 점원들이 이렇게 스텐트형 스팀 다리미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해봤자 성능이 좋은 게 90g 이 정도더라고요, 스팀량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스팀량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스팀 압력, 스팀을 나타내는 단위인 바를 써서 6.5 바를 가진 그 압력을 가진 다리미인데요. 이게 보통 세탁소에서 쓰는 다리미도 스팀 압력이 5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용 다리미가 훨씬 더 고성능의 스팀 압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런 정보를 알기 전에 다렸을 때, 그게 쉽게 쓱쓱 미는데 잘 다려진다라고 느꼈던 게, 이런 강한 스팀량과 압력 때문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자료에 옷감 손상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게 일반 필립스 다리미 제가 썼던 것과 같은 그런 다리미고, 이게 이제 우리 스팀 제너레이터예요. 이 옷감 위에 5분 동안 그냥 두고 뗐어요. 여기는 다리미 자국 보통 이렇게 남죠. 탄 자국이 이렇게 남는데 우리 제품은 전혀 옷감이 손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옷감에 맞춰서 적정 열과 스팀을 얘가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로서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에 다리미를 대는 실험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다리미를 대면요. 왼쪽 풍선만 터져버려요. 얘는 뜨겁기 때문에 풍선이 고온이 닿으면 당연히 터지는데 오른쪽 풍선은 다리미를 대고 있어도 터지지 않아요. 얘가 그 열 조절을 그렇게 스마트하게 잘 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상을 하나 또 다른 실험 스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소리 안 나시죠? 스팀량 차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스팀과 압력으로 중요한 거는 옷감의 그 구김이 섬유 가닥가닥이 꺾인 거거든요. 이 꺾인 것을 잘 펴줘야 옷감 손상이 없는 거예요. 꺾인 채로 보관을 하면 걔가 굳어져서 섬유 그 조직이 깨지거나 아예 꺾여버리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옷감 사이사이에 스팀을 잘 확실히 사이사이에 스며들게 해서 옷감이 원래 본연 상태로 구김이 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팀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이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하는 살균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체가 그 물탱크와 분리해서 가볍잖아요. 그리고 수직으로도 아까 이렇게 보셨듯이 수직으로 다리미를 세워도 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뭐 옷도 다르지만 소파나 쿠션이나 인형 같은 이런 살균 이 필요한 곳에 스팀을 충분히 쏘여줄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왜 이렇게 냄새나는 신발 이런 데도 스팀을 쫙 쏘여주면 아주 말끔하게 소독이 된답니다. 그리고 얘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10분 정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얘가 자동으로 전원 차단하는 기능도 있어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미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우리 수돗물에 석회가 이 다리미에 하얗게 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스탠드형 다리미 쓸 때 이 물통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돗물 받아서 끼우는 형태인 다리미도 써봤는데 이 물통 바닥에 그 석회질이 엄청나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석회 제거하는 키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다리미 본체를 올려놓고 아까 전원 버튼 오른쪽에 있던 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석회가 제거가 되는데 이 석회를 언제 제거해야 되는지도 얘가 알려줘요. 우리 깜빡일 때 제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판 다리미 많이 불편해가지고 한참 뭐 한경이 다리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스탠드 다리미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얘는 이거 하나로 수직으로 이렇게 행인 상태의 옷도 충분히 다릴 수 있어요. 스팀이 강력하게 수직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또 이 다리미 그 열판은 스크래치에 강한 논스틱 열판이에요. 그래서 옷을 다리다 보면 뭐 단추나 지퍼나 이런 부속물들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 판이 손상되지 않고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다림질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세균들을 99.9%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인형이나 뭐 가방 이렇게 세탁 편하게 하기 어려운 의류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소품들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아이가 있으시면 교복이 사실 뭐 이런 이더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세탁을 해서 입지만 조끼나 자켓이나 뭐 치마 바지를 매일 세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유해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낼 때는 이거를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수직 스팀을 한 번씩 쏘여주면 살균이 되니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일반 스팀 다리미하고 다른데 시간을 비교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실험을 실크, 울, 면, 데님, 린넨을 하나씩 5벌을 다릴 경우에요. 시간 차이가 거의 2배가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 엘로케어는 그냥 전원을 켜고 이 옷감이 면이든 울이든 데님이든 린넨이든 그냥 다리면 되거든요. 쭉 다리면 돼요. 근데 보통 다리미는 예열 후에 일단 실크에 맞춰가지고 하나 다리고 그다음에 울에 맞춰서 또 다리고 이렇게 온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도 0.3리터, 이거 300ml, 큰 편인 것 같은데 물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잘 다려지지 않기 때문에 스팀도 훨씬 많이 써야 해서 물 사용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뭐 강력한 스팀이며 뭐 살균 능력이며 그러면 이제 이런 소비자들 계실 수 있어요. 의류 관리기 이런 스타일러 같은 거 요새 집에 많이 들이시잖아요. 거의 뭐 신혼부부들은 거의 필수 가전처럼 들이시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가격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고가고 중요한 거는 공간 차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차지를 하는 데다가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 필립스의 그 스탠드형 다리미 가격을 한번 보려고 찾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의류 관리기하고 이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하고 성능을 비교했더라고요. 보면 얘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지만 한 번에 6벌밖에 돌리지 못하고
40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런 고급 소재 실크나 벨벳 같은 거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팀으로 옷을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소재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39만 8천 원이라는 그 엘로케어 우리 가격 비싸다고 느끼신다면 이런 그 스탠드형 다리미 이게 그나마 이제 고사양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필립스에서 여기 보면은 그 셔츠 15벌 두께를 한 번에 통과하는 6바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6.5바로 거의 더 높은 그 성능이긴 하고, 그다음에 연속 스팀량이 최대 35g, 순간 스팀이 90g이에요. 우리 450g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는 또 본판이 작기 때문에 넓은 부위를 한 번에 다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스팀도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리미 또 이렇게 30만 원, 40만 원 중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다리미는 판으로도 그 수평으로도 쓸 수 있고 수직으로도 쓸 수 있으면서 훨씬 강력한 그 스팀을 가지고 있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비교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초고압, 초간단, 초강력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높은 압력이 이제 섬유 사이사이에 침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편한 거 전혀 온도 조절이나 옷감의 제한이 없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스팀이 섬유를 촉촉하게 만들고 본연의 상태로 되돌려주고 이것으로 의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용품들 모두 다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스페셜 PV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필립스 제품하고 제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대비 기존 PV가 원래 69,710점인데 프로모션으로 이제 풀 PV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요 제품 모르셨다면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이 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혼부부들도 좋지만 한 결혼한 지 한 10년 차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리 바꿀 때 되신 분들 알려드리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리미가 아니군요. 이게 스팀 제너레이터라는 게 맞네요. 그리고 앞에 엘로케어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네요. 이게 다 스팀하고 살균할 수 있는 제품들은 다 엘로케어라는 어떤 살균 개념이 들어간 것들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군요. 이 이름도 딱 거기 맞게 지었네요. 엘로케어 얼티밋. 그러니까 얼티메이트라고 하여튼 강력하다는 뜻하고 스팀을 강력하게 재생한다. 뭐 이런 맛인 것 같은데요. 제품이 엄청 좋네요. 6.5바. 기억이 꼭 남습니다. 450g, 6.5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GNH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리더님, 우리 GNH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을 보고 그렇게 네네. 하도록 할게요. 우선 GNH님 좀 네네. 진행해 주세요. 보이시죠? 네. 일단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 그 앞에 두 분
강의 이어서 하려니까 참 부담이 엄청나네요. 이게 왜 순서를 항상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네. 네.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 프로모션 받고 사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뭐 그 스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펠릭스에서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한데 제가 사실 이거 받고서 강의 자료를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아카데미를 아무리 뒤져봐도 맨 끝 페이지까지 찾아봐도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뭐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리스터 관련 제품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라고 찾는 게 사실 저는 뭐 제가 못 찾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A 컨텐츠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제 좀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자료 만들려고 엄청 캡처를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캡처를 하고 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자료가 있나 해서 저희 더 초이스에 봤더니, 거기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한 장으로 이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캡처한 자료는 거의 이제 필요가 없게 됐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실 여기 나온 게 이제 거의 뭐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거를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뭐 여기 아마 치약은 뭐든지 다 1등 뭐 판매량도 그렇고 뭐 안 쓰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아메이는 몰라도 이제 치약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몰랐는데 내가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치약이 아메이 거였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저도 사업하기 전에는 치약 몰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사업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치약을 가장 먼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그 좋다는 치약 남들이 다 쓰고 있다는 치약은 이제 저는 사업 시작하고 나서 좀 늦게 쓰긴 했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사람들이 왜 많이 쓰는구나를 진짜 알게 됐고 특징이 이제 가장 이제 치약 특징을 보면 써보신 분들 다 이제 가장 지금 프로모션이라는 광고 그러니까 이 아메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상쾌함은 진짜다. 정말 써보면 정말 상쾌하잖아요. 그건 청결해서 이제 충치 예방은 뭐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산뜻하고 그런데 매우지 않고 굉장히 산뜻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제 페퍼민트 오일 분해이 돼 있어서 강력하게 구취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핥고 나서 굉장히 입안에 좋은 향도 이렇게 싹 나고 청량감 있게 그런 느낌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그 제거하고 고관 건강 기본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르미나크 포뮬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 중에 하나인데 뭐 다시 그 치약에는 불소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의해서 이제 치아가 부식되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약간 에나멜 치아를 보면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에나멜 코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손상되지 않게 치아가 부식되는 현상을 방지해서 이제 이가 좀 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백 효과라고 하죠. 요즘 젊은 분들이 뭐 커피도 많이 안 먹고 뭐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뭐 색깔 변하고 뭐 노래지고 뭐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 마찬가지고 이 색깔 이렇게 뭐 변성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표백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연마제인데 일단 여기 왼쪽에 이제 글리스터 우리 제품하고 그다음에 타르치약을 보시면 이 타르치약은 보통 이 연마제가 모래로 만든 입자가 굵은 연마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흙으로 만든 굉장히 고운 입자 연마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치아에 손상을 적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프로모션 제품 중에 칫솔이 하나 있는데 칫솔 뭐 써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2,600개의 미세모와 그다음에 일반 모가 배치가 돼 있어서 구석구석 안 닿는 곳까지 우리 치아에 굉장히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끝부분이 이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니 부담스럽지 않게 칫솔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mm나 스몰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왜 그 가끔 이렇게 칫솔 중에 이렇게 헤드가 큰 것들은 쓰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상처도 가끔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작게 되어 있어서 한국인 구강구도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칫솔 이제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또 글리스 마우스 워시액 있잖아요. 이제 이 원액인데 여기 이제 이미지에는 없지만 희석용기에 담아가지고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최대 100회까지 사용하는 마우스 워시액. 그리고 사용법은 그 희석 용기에 5방울 정도 이렇게 물에 떨어뜨려서 그다음에 물에 이제 희석을 해서 하루에 한 3번 30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치약하고 칫솔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워시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로모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자, 요 글리스터 치약 6개 하고 그다음에 칫솔 한 박스 4개 들어있는 한 박스 16,000원, 그다음에 마우스 워시 15,500원 하면 딱 요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으로 하면 한 10,000원, 9,900원, 10,000원 정도 항상 하는 이 트래블 키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제가 보면 우리 그 치약이 지금 뭐 6,300원인데 용량도 이제 200g이고 하나에 200g으로 용량도 많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그 치약 저희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뚜껑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특허받은 뚜껑을 사용해서 그 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좀 남들은 불편하게 왜 뚜껑이 돌려서 닫게 만들어놨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나 이런 것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소 성분이 공기랑 닿으면 산화가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 방식이 불편하지만 특허받은 그 뚜껑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입구도 굉장히 작아서 같은 길이를 짜도 양이 더 적게 나와요. 그래서 많이 더 쓸 수 있고 그런 치약인데 가격이 2,300원이고, 제가 좀 요즘에 유행하는 치약이나 좀 많이 쓴다는 치약들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한 10,000원, 15,000원짜리도 막 그렇다고. 근데 심지어 양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치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모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치약들 뭐 6개 사든 10개 사든 마트에서 주는 뭐 예를 들어 약간 1% 정도에 해당하는 포인트 외에는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67,300원짜리 프로모션을 하면 10,000원을 준다는 거는 사실 거의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7,000원 정도에 그냥 하는 거죠. 한 10,000원 정도 혜택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 세이블 키트 안에 또 이제 치약이랑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프로모션이고, 이 사실 가격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치약, 특히나 치약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설명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잘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거를 제가 사실 따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여튼 네,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PV를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 그거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놓고 생각도 못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 자료 찾기가 참 저도 그 생각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영 리더님. 나 저기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막 하셨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거 프로모션은 한 조당 2개씩밖에 구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까요. 저기 혹시 다운라인들, 소비자님들 그 구매하신 분들 있으면 기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은 저기 우리 은행 언니 준비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안 되지 아니,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저기 이제 은행 언니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 긴데요? 해도 길게 해주세요. 되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세요. 준비하셨으니까. 다음 해도 돼서요. 아니요, 지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음, 잠시만요. 이게 콘텐츠가 공유가 제가 다른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은행 언니님이 또 워낙 또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듣고 그런 건 싶습니다. 아니고요. 어디로 가셨네? 네. 제가 다른 걸로 좀 들어왔어요? 공유가 왜 안 되지? 석종님 저기 그 뉴욕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저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뭐 걸릴 테면 걸려라 하고 아무것도 제재 안 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나요? 네, 마스크 안 씁니다. 아무도 프로텍트 안 해요? 네. 원하면 쓸 수 있는데 써야 네. 되는 건 없어요. 그렇군요. 화면 공유가 됐나요? 됐습니다. 예, 잘 나왔습니다. 화면 이상하지? 시작할게요. 네. 일단 오늘 저는 그 아티스트 파이토 클렌징 워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클렌징 워터가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그 어반 프로모션에 속해 있는 건데 아티스트리가 뭔지 혹시 다 아셨어요?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artist 그 try라는 거를 붙여서 아티스트라고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만 몰랐죠?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술이나 아름다움은 다 이렇게 또 노력을 해야서 만들어지는 거나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걸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클렌징 제품에 들어있는 워터 타입의 클렌징인데요. 오늘 저는 이걸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클렌징 제품은 여자분들은 메이크업 같은 걸 하시니까 되게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종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잘 안 해보시니까 뭐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피아노 잘 치면 되게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클렌징이나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설명하시면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클렌징은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유분기 함량 순으로 보면은 클렌징 워터부터 로션, 밀크, 크림, 그다음에 오일까지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분기가 제일 없는 게 당연히 워터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오일인데 이 두 가지가 뭐 유튜브나 피부과 의사들도 물어보면 가불론박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가 좋냐, 오일이 좋은 거냐, 워터가 좋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워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솜으로 이렇게 그 워터를 적셔가지고 피부에 바르게 되는데 그걸 닦아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피부에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오일은 맨손으로 발라서 이렇게 그 오일 성분으로 얼굴을 문지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을 좀 묻혀가지고 계속 얼굴을 닦아내게 되는 게 이제 유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닦아내면
이제 피부에 자극이 없고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일 성분은 모공 깊숙이 들어가서 닦아주는 건 맞지만 이게 계속 오일리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2번, 3번 계속 세안을 하다 보면 피부의 수분하고 유분을 다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워터가 좋냐 오일이 좋냐 이거를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은 워터는 이제 지성 피부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오일은 건성 피부들이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본인의 피부 상태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약간 여드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지성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피부과를 가거나 이제 화장품 판매하는 데서 이렇게 필 테스트를 받아보면 저는 건성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뭐 이마나 코 부분에 지성이 있지만 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워터나 다른 것들을 사용했는데 저는 오일이 더 맞는다고 또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에이스테이션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피부 테스트도 받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엘 스폰서님하고 저 그냥 스폰서님하고 에이스테이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피부 테스트를 정확하게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워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잘 닦아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 토너, 요새 이렇게 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메이크업 많이 안 하시고 톤업만 바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톤업이 뭐냐면 이렇게 피부 표현만 약간 밝게 해주는 거라서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약한데, 이게 이제 톤업 크림에는 이게 약간 더 입자가 고운 징크옥사이드나 뭐 티타늄 무슨 어떤 그 성분이 있어서 되게 하얀 모래보다 더 고운 입자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부를 막거나 클렌징이 잘 안 되고 나는 톤업만 했으니까 그냥 폼으로만 지운다 이렇게 쓰고 1차 세안만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공을 막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니까 혈액순환 이런 거 좀 약간 오바 같지만 진짜 그런 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렌징이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에서 꼭 중요한 게 그 클렌징이라는 건 모든 거를 다 닦아내는 게 아니라 세안하고 클렌징은 꼭 필요한 수분을 남기고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각질이라든가 피부에 나쁜 것들만 이제 없애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뒤에는 꼭 이중 세안을 해서 모공 깊숙이까지 이렇게 닦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안제는 이제 피부를 생각한다면 저자극성 약산성으로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적인 유래가 되는 성분으로 만들어야지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파이터 클렌징 워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피부는 이제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산성 베이스로 된 클렌저는 피부 pH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파이토는 이제 우리 씻어낸다라는 어떤 개념의 뭐 세탁 세제든 뭐든 이제 거품이 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추출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화학적인 성분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저자극. 뭐 저희 아무리 제품 다 아시겠지만 상품을 내놓을 때 어떤 기관에서 되게 다 엄격하게 다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한 것들만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이제 파이터 클렌징 워터라는 거고요. 이런 거 봤을 때 클렌징은 원래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워터는 중간 단계거든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입가랑 눈가는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워줄 수 있는 포인트 클렌저 리무버가 있고요. 그걸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나 미세먼지를 지워주는 그 1차 클렌저가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워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새로 나온 그 글로스 티슈용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닦아낸 다음에 또 기존에 나와 있는 폼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제일 좋은 건 그 클렌징 디바이스랑 같이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꼭 거치셔야 노폐분이 정화되고 되게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그러면 왜 파이터 클렌징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제품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
제품을 잘 상세히 보시면 이 파이토 클렌징 워터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거보다 작은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씻어낼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산뜻한데 촉촉한 기능.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히알루론산, 우리 그 비타민 C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그만 병에 화장품 중에 히알루론산 비타민 C가 있는데 그거 데모 영상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과일에다 발라놓고 있으면 산화가 안 되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C를 굉장히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산뜻하면서 촉촉한 것까지 더해지고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의 대명사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수액 독각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촉촉한 기분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산성 자연유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파이토 클렌징이 다른 워터하고 다르다는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PV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고객한테 빨리 설명할 수 있게 정말 딱 그 엑기스만 모았는데 아주 앞에 설명들을 너무 전문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정말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PV를 쌓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설명했을 때 어떤 거하고 차이점이 하고 이 워터를 왜 써야 되는지 그것만 좀 정리를 해서 사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엑기스만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공유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공유 풀었나요? 아니요, 안 풀려요. 아니요, 안 풀었어요? 네. 됐나? 아니요, 네,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할 차례인데, 오늘 우리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우리 속중님이 미국에서 접속하셔서, 저랑 성원이님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속중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속중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예, 동기부여가 팍팍 됩니다. 예, 되게 오랜만이죠. 그리고 이제 오랜만이고 또 이제 처음 뵙는 또 파트너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고요. 저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윤석적입니다. 제가 사실 진짜로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되게 많은 걸 느껴요.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무언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얘기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배움이 많은 미팅입니다. 민경실 리더님이나 정도현 리더님이나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뵙는데 처음 뵙지만 그래도 제가 파트너 리더님들 이름은 다 적어놓고 그래도 제가 아침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 이름은 되게 익숙해요. 네. 처음 뵙는데 만나 반갑고요. 리더님들 못 뵌 동안 저도 뭐 미국에서 막 정신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12월에 퀴다이먼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이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 퀴다이먼드 들어갈 때 마지막 레그에 그 SP가 간 리더님이 SP를 가지고 사라지셨어요. SP가 사라지셨어. 너무 황당한 이유로 사라지셨어. 그런데 그 레그를 제가 어쨌든 이번 회계를 다시 독립시켜야 그래야 이제 다이먼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레그 키우느라고 막 엄청나게 막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그렇죠. 한 3달 동안 정말 난리를 폈죠. 그리고 이제 3월에 그 레그 다시 이제 독립을 이제 마감을 했어요. 네, 마지막 레그가 두 번째 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짧은 시간에 리더님들하고 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제가 사실 오프라 미팅을 제가 자주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날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씩 이제 윤성호 리더님이 이제 부탁하시면 제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딱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타이밍 진짜 좋다. 그 타이밍이
너무 좋은 요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온 미팅이거든요. 제가 보통 저희 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 타이밍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타이밍이 뭘까요? 저희는 한 달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님들 지금 한국은 한국도 날짜 같죠 오늘? 네, 그렇죠. 예. 28일 저녁이죠 거기. 그럼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뭐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시겠지만 지금 리더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전 되게 궁금하고요. 그 생각이 리더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거의 99%를 좌우할 겁니다. 정말 저는 이건 자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사업을 보고 미국 사업을 하고 저는 이제 다 있지만 이제 한국 파트너들이 사업하시는 거랑 제 미국 팀이 사업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약간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했죠. 참 강조하는 강조점이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중에 미국 팀은 진짜로 이 마인드셋과 애리튜드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더님들, 제 파트너 리더님들이 이렇게 제품 발표를 하시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업라인이니까 그래 칭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정말 저희 팀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28일이면 3일 남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번 달에 3일 남았는데 내가 지금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내 사업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점수가 점수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점수를 느끼는 나의 심리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리더님들 혹시 이제 저는 사실 정말 이제 뭐 윤성리님한테 뭐 리더님들의 뭐 개인적인 막 점수 상황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예, 그냥 잘 알아서 하고 계시고 또 한국 팀이 또 워낙 좋은 팀이 김민권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가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물어보고 전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리더님들의 목표를 딱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목표가 있으셨죠 다들. 그 목표를 마감을 하셨거나 마감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뭐 저희 팀도 이미 마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근데 마감을 하셨거나 마감을 못하셨거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감을 하신 분들은 뭐 사실은 그냥 개운하죠. 마감하고 나면 느끼죠.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하고. 근데 마감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절대 능력 차이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이게 절대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마인드셋의 차이예요. 진짜로. 이거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3일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요. 목표를 내가 아직 못 이뤘을 경우에요. 정말 90%의 사람들은요. 이걸 그래 이번 달은 좀 힘들겠는데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저는 미국에 있는 저희 팀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생각은 다음 달 1일에 하는 거라고요. 31일 12시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생각. 왜 그런 거냐면요. 31일 12시까지 그 생각을 하면 못 이룰 것 같은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예, 이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되게 강조하냐면 그 생각의 차이가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이게 생각도 패턴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이 뇌과학에 대한 관심 많아서 그쪽으로 따로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또 우리 뇌의 특성은 어떤지 이런 거 좀 이렇게 공부해 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습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또 오늘 다른 얘기 하나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그냥 뇌는요 이렇대요. 제가 뇌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뇌는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긍정과 부정을 구별 못한답니다.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별 못하는데 우리 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긍정이고 부정이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부정적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생각 해야 되는데 이거 뇌는 의미가 없대요. 뇌한테는. 어차피 그냥 그 생각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뇌는 시제 구별을 못한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 못 한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금 하는 생각이 뇌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대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두 가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상이죠. 그냥.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는요. 무슨 일을 하든가 뇌가 되게 게으르대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뇌는 굉장히 게으른 그 기관이랍니다. 우리 기관 중에.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일하려고 한대요. 뇌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습관이죠. 왜 습관을 바꾸려면 뭐 미니멈 21일, 3주에서 한 6주 정도를 뭐 습관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험 결과가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한 3주 정도는 어떤 행위를 스트레이트로 해야만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죠. 이게 뇌의 특성 때문이래요.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되게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뇌는. 사실 이 뇌의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인드셋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나의 목표에 대한 어떤 습관을 만드는 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말일에 우리가 이제 아미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는 것 중에 내 사업이나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는 잘 개발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건 빨리 바꾸시는 게 좋아요. 뇌가 거기에 확 젖어버릴수록 그걸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표에 대해서 요 날짜쯤 됐을 때 저희는 보통 이제 이제 리더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 미국은 23일쯤 되면 이제 모든 팀을 파트너들을 다 긴장시켜요. 굉장히 긴장시켜요. 이번 달 어떻게 이제 마감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막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죠. 파트너들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사업을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안 하시거나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뭐 다음 달에 해야겠다. 이것도 습관이 돼서 몇 년이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에 대한 집중력, 한국에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유명했던 그 강수진 씨 아시잖아요. 강수진 씨 인터뷰 자료 중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강수진 씨한테 강수진 씨는 무대에서 공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강수진 씨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딱 그냥 단답형으로 먼저 답을 딱 합니다. 집중력이요.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붙이냐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됩니다. 자기는 공연 전에 분장을 하는 순간부터 집중하기 시작한대요.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면 다칩니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달 사업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 한 달 내내 집중하고 있는 거. 이제 저의 파트너 이제 지난달에 플래티넘을 갔던 파트너 한 명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숨 고르기를 하지 않는데요. 여성분이신데 60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기가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걸로 이제 운동을 해보면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원래 할 수 있는 숫자에서 내가 원래 한 50개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한 45개쯤 되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막 쉬고 싶은, 잠깐 쉬었다가 5개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면 쉬면 그 5개를 못 한대요. 그 경험을 운동하면서 많이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목표치가 있을 때는 숨 고르기를 안 하는 절대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이번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려고 하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12달 이 Q12라고 하는 팀에 갈 때까지는 절대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대한 집중력은요.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집중력이 떨어지냐면 자꾸 숨고르기 하려고 잠깐 쉬고 오케이 다음 이 생각이 내가 목표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는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근데 이 마인드를 어떤 타이밍에 생각하냐에 따라서 아주 나쁜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오프로 미팅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업의 비전이나 좋은 점, 이렇게 약간 동기부여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제까지는 제가 뭐 많이는 안 들어왔지만. 근데 오늘은 완벽하게 이제 사업자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분들만 딱 계시네요. 어떻게 너무 타이밍 좋게 사업자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리더님들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 물론 이 습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더 많이 있는데 그거 제가 오늘 생략할 거고요.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되고 집중 안 하면 아까 강수진 씨가 얘기한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집중을 안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일들로 바쁘잖아요, 사실. 뭐 신경 써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내가 집중을 안 하면 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들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목표에 관련된 실수를. 그래서 그 실수가 또 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하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한 사업으로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는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인드셋이나 애리튜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거를 하나 쉐어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리더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윤성원 리더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9년에 김미기 권수민 리더님의 홈미팅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마 김미기 권수민 리더님 홈미팅을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갔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는 홈미팅을 간 적이 없지만 지금 이사 가시기 전에 장충조속에 계실 때 제가 그 집에 홈미팅을 갔는데 그때 아마 리더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에이미 리더님, 김효진 리더님이신가?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그분이 제품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시그니처 셀렉트 그 세럼 그 제품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제품 발표를 듣고 와 진짜 제품 발표 잘하신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분 스피치 나가 잠깐 스피치 할 때 어떤 스피치를 했냐면 제가 저 처음 뵀거든요. 김효진 리더님 그때 김효진 리더님이 제품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분을 제가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네요.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제품 발표 잘하셔서 저희 팀에 가서 제품 발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부터 김영일 리더님 또 이렇게 조엘 리더님부터 시작해서 박근영 리더님이나 민경님들 다 제품 발표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진짜로. 리더님들이 일단 저희 팀은요. SP 이상 리더님들 반 이상이 파워포인트를 쓸 줄 몰라요. 아예 몰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정도의 퀄리티면 저희 이제 드림하이 패밀리거든요. 저희 미국에서 가장 큰 팀은 이 팀에서 보통 전체 그 제품 발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희는 Q12 이상들이 다 하거든요. Q12 밑에 애들은 그 발표를 못 해요. 미국에서 Q12는요, 아시죠? 한국 SP 볼륨에 저희가 2배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 볼륨이 2배를 12달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Q12들이 보통 한국 돈으로 1억 이상 벌거든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수 입자인 거죠. 그들이 그 정도 해요, 리더님들 정도. 그리고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요. 핀 순서는 그 실력 순서가 아니란 걸 안 거예요. 이게 핀의 순서는 진짜 이 제품을 프로모션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직결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되게 좋은 능력이세요. 리더님들이 핀업하면 그 능력이 굉장히 좋은 능력일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이번 달에 그러니까 처음 SP 가신 그 리더님이 이제 등록한 지 5개월 만에 SP 간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치면 루비를 간 거예요. 5개월 만에. 그런 분들이요. 제품 발표 하나도 못해요. 저희 팀에서 제품 발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제까지 5달 동안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본인이 하도 하기 싫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SP를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시는 거냐를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거죠. 와, 그러고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진짜 정말로 이 마인드셋과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표 의식에 의해서 가요. 그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실력이 너무 좋은데도 못 가고요. 그 부분만 분명하면 정말 실력은 너무 없어. 어디 가서요 정말 그런 분들이 이 SP 정도 가시면 리더님 생각하시게 막 어디 가서 소비자들 만나면 막 제품 얘기 막 다다다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못해서 막 스폰서 불러요 막. 제발 제품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래서 부르는데도 그런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건 정말 정말 목표에 대한 마인드셋의 차이예요.
진짜 가고자 하면 가더라는 거. 요 얘기를 제가 하나 오늘 내가 느낀 걸 얘기하면서 리더님들도 절대 내가 좀 능력이 차면, 내가 좀 실력이 크면 그때는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력이 준비된다면 가는 게 아니라 간 다음에 실력이 점점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쉐어링 하나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저희 팀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나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리더님도 혹시 그릿이라는 책 보셨어요 혹시? 워낙 유명한 책이죠. 예. 그 엔젤라 벌코웨스가 쓴 책인데 그 성공학이라게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되게 이제 성공학에서도 막 성공학의 기본적인 얘기들이 막 되게 많이 나오죠. 이제 보통 이제 서점이나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책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 책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말콤 글래들이 썼는데,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물론 사회심리학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지만 만시간의 법칙이 이제 사실 말콤 글래드웰이 처음 개발한 그 내용은 아닌데 사실 그 책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성공하려면은 이제 10,000시간 정도를 들여야 된다. 뭐 그러면서 거기 되게 많은 그 사례 분석들이 나오죠. 근데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또 처음으로 또 다른 컨셉으로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회심리학이 아니라 교육학 쪽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엔젤라가 테드에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센세이션한 개념은 뭐였냐면 이 책의 제목처럼 그릿이었어요. 근데 그릿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 책 제목도 그릿이잖아요, 이게. 물론 비슷한 단어를 얘기하자면 뭐 투지, 뭐 뭔가를 대단하게 하려면 싸우려는 의지, 뭐 이런 거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릿이란 단어에 완벽하게 100% 부합하는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릿은 뭔가 아무튼 막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에릭슨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전문가가 등장해요. 이 에릭슨이 누구냐면 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지심리학자인데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과 이 엔젤라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릭슨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 분야에 성공한 전문가들은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이 에릭슨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메이 성공자라면 오래 사업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에릭슨이 뭘 강조하냐면 오래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오래 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서 뭐 스펠링 대회라든지 막 아이들의 그 교육학 쪽에서 IQ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거나 이런 애들이 아닌데 공부를 잘해서 SAT 점수를 잘 받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 성공하거나 이런 특성들을 이게 신기해한단 말이죠. 얘들은 아직 10,000시간을 넣지도 않았는데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엔젤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에릭슨 박사님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위해서 평생 조깅을 했대요. 자기는 조깅을 했는데 자기 조깅의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더래요. 저는 왜 조깅이 안 늘죠? 달리기 실력이 왜 안 느는 거죠? 그랬더니 에릭슨 박사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당신의 조깅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꼭 단축하고 싶어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뭐 오르막 구간의 능력을 내가 좀 키워보겠다라든지 이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의 달리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우리 사업과 상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내 사업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다른가? 아까 에릭슨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래 연습하는 게 그냥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의식적인 그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의식적 연습.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빨리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대요. 왜냐하면 피드백이니까. 그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정적인 내용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이런 특징이 두 번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반복 또 반복한다.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잘 못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잘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제 파트너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냐면요. 뭐 저는 이제 피아노를 쳐요. 근데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제 예를 들면 큰 곡들 말고 뭐 그런 작은 뭐 한 16마디의 곡을 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16마디의 곡을 처음 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아노 좀 치는 사람은 16마디를 다 틀리지 않아요. 다 틀리지 않아요. 그중에 처음 쳤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세 마디를 틀려요. 그러면 이거 한번 피아노 레슨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여기 틀렸네요. 자, 처음부터 다시 쳐보세요. 이렇게 안 시켜요. 자, 여기 틀린 마디 여기서부터 다시 치세요. 거기 계속 안 틀리기까지 연습시킵니다. 그 다음에 안 틀리려고 한번 치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 경험상 100번이면 100번 처음부터 다시 치면 또 틀립니다. 그럼 또 연습시켜요. 그리고 처음부터 또 이 연습이요. 모든 피아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시키는 연습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제가 이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도 이제 보이스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는 뭐 재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받았지만 저도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흑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R&B 티처들한테 받아봤어요. 제가 R&B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그걸 배우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들 많이 알게 돼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막 흑인들은 이 R&B 막 소울이 충만해가지고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자기들 어릴 때랑 자기 친구들, 이제 싱어들, 전문적인 싱어들이 그 R&B를 잘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어릴 때는 막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던 시대니까 정말 흔히 말하는 막 현란한 라인들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하기 위해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얼마나 들어서 테이프를 엄청 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의식적인 연습을 하게 만드는 그 주요한 동기는 자기의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목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일반적으로 하시지만 뭐 돈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가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자유를 갖고 싶거나 나 평생 일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그 정확한 내가 원하는 그림, 꿈이라고 보통 표현한 그 그림과 나의 목표는 항상 연결성이 있고 이 목표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는 이 how로 오면 why가 분명한 상태에서 how의 문제로 오면 이 how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16마디를 쳤을 때 어딜 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틀리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면 언젠가 잘하게 된다는 경험을 이 아메이 세계에서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는 요즘에 이제 2022년을 제가 시작하면서 저희 팀은 뭘 되게 강조하고 있냐면 한국어는 이제 너츠앤볼츠 한국어로 치면 너츠앤볼츠에 저희는 이제 2번부터 7번까지를 구축의 단계로 만들어 놓고 그중에 3, 4, 5번이 뭐냐면 접촉 초대랑 사업 설명이랑 팔로우업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2022년에 저희 팀은 진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돼봐라. 내가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못한 데가 달라요. 되게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접촉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초대를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로우를 못해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부분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도 작정하고 내가 한 곡은 마스터하겠다고 그거 작정하면요. 그 곡은 잘 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피아노 못 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리더님들이 아멘 사업을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사업을 하시죠?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으시잖아요.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가 아멘을 통해서 원하는 게 분명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이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꿈에 대한 얘기는. 근데 이제 그 꿈이 항상 나에게 즐거움을, 어떤 이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주죠. 꿈이. 사실 뭐 이것도 뇌 얘기지만 우리 뇌에 되뇌 변형계라는 데가 있고, 사실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로 얘기해드리면, 좌뇌는 보통 이성을 관찰하는 부분이고 우뇌는 본능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인류의 테크놀로지는 엄청 발달했지만 뇌는요 아직도 진화가 덜 됐대요. 그래서 이성을 담당하는 좌뇌가 우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능이나 감성을 좌우하는 우뇌가 좌뇌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나 목표 관련된 거에 있어서 어떤 수치 목표나 해야지 막 의지적인 부분만 너무 강하면 이게 잘 작동을 안 해요, 우리 몸이. 약간 즐거운 부분이 애드 돼야 돼요. 그래야 우뇌가 작동하면서 이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걸 상상하는 거. 와, 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내 꿈을 갖는 게 처음 제일 중요합니다. 와인.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하는 하우로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쫙 다 해보셔야만, 해보시는 과정 속에서 난 여기를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거기를 의식적으로, 이 글에서 나온 내용처럼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해서 그거를 잘하게 될 때까지, 반드시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목표를 이루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점수를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내가 제품을 조금 실력을 키워서 프로모션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실력은, 제품 실력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럼 리더님들이 이렇게 개발하셔야 되는 능력은 그 능력보다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개발되실 것 같아요. 그 능력보다는 정말 내가 팀을 만들고 파트너를 만들고 이런 능력들이 너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국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의 연습이 소홀하기 쉽거든요. 미국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내가 점수가 떠도.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내 성장 포텐셜이 없는 거거든요. 사업 설명을 해서 내 팀을 키우는 거, 내 팀이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는 정말 연습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중에 그 로디 게인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올림픽 나가서 49초면 끝나는 시합을 위해서 자기는 지구 둘레에 해당되는 거리를 수영을 했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장에 간 적도 없고 연습하는 동안에는 정말 즐겁지 않았대요. 근데 수영 전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우승했을 때의 느낌은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돼 있는 내 방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빨리 찾아서 그거를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 날짜쯤에 항상 월 말쯤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노력을 사실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요 1점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1000점 차이만, 한국은 100만 1000만으로 가죠. 100만 점 1000만 점 차이를 만들어요, 진짜로.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만 알아요. 그래서 절대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번 달에 SP 같은 저 파트너도요, 제가 20일쯤 상담할 때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마감해 버리셨지.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인드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목표에 대한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자꾸 틀리는지를 찾아내셔서 그 부분을 반복 연습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사업 성장이 있으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 딱 필요한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장시간 동안 여러 리더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애프터를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우리 경용 리더, 닥터 드래곤님. 네. 네, 저는 밥사입니다. 밥사가 더 네. 좋으세요?
밥사보다 닥터 드래곤이 나은데. 아, 닥터 드래곤 무슨 만화책 주인공 같잖아요. 밥상 근데 어쨌든 네. 네. 감사합니다. 조엘 리더님. 닥터 드래곤. 네, 경쟁률 석준 리더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그릿 갖고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엘님. 네, 그 드래곤은 경신 리더님이. 네, 오늘 그 윤석준 리더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너무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늘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단디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보면서 남은 3일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NH님. 네. 어, 네. 우리 파트너 민경신 리더님 아까 발표하시는 건지 깜짝 놀랐네요. 뭐 준비 별로 안 하신 것처럼 막 그러시더니 일단 너무 네, 진짜 전문가처럼 해주셔가지고 자료 너무 좋고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윤석준 리더님 정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기에 딱 필요한 말씀 계신 것 같고 어느 정도 감은 이제 잡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어디 좀 숨고 싶고 화면을 끄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항상 요 시기쯤 되면 뭐 어떤 그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는 항상 이런 얘기를 꼭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댕이를 되게 볼기차게 끄덕끄덕하게 때려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더 바짝 들긴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참 반성도 많이 하고 월말 되면 참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늘 이 인생을 반성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네. 어쨌든 마지막 오늘 포함해가지고 4일 동안 좀 더 화이팅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행언니님. 혹시 들리세요? 네. 네네. 하여튼 어제도 제가 성원 리더님 제임스톤에서 우리 줌 미팅할 때 말씀 듣고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마음에 와닿는 게 되게 많았는데 오늘 석준 리더님도 똑같이 말씀 들으니까 저 더 반성하게 되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릿이라는 책은 저도 예전에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목표를 높이 잡고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그걸 그릿이라고 말하고 열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목표에 다가가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공담들이 많이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예전에 자극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릿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하여튼 뭐 말일이 코앞에 있지만 마감이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저 어제 윤성원 리더님 말씀 듣기까지는 요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래도 친구들한테 한 번씩 더 얘기해보고 그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명확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반성만 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 스스로 좀 다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도현님 레프트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부터 도현님 저희 같이 조인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또 딱 조인 해주셨네. 너무 감사해요. 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하필 찰리 리더님이 하필? 아니 너무 좋게 찰리 리더님이 호스트 하셨는데 리더님 소리 키워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아니 저기 음소거 해제. 오케이. 예, 네. 아, 이런 분위기셨군요. 항상 지켜보는데 이렇게 장난을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 원만하게 또 잘 진행하시네요. 잘 하시네요, 찰리님. 저는 윤석종 리더님을 오늘 처음 뵀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행동처럼 생각도 습관이 있다는 그게 너무 와닿아서 20평생을 사는데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계속 알고는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점들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시작하고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저도 노력을 많이 하진 않지만 좀 같이 하게 되니까 이런 미팅과 먼저 해보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런 말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이 만나시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이런 정말 살아있는 지혜와 경험이 저한테 불만이던 그런 것들을 더 일깨워주고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럴 미팅도 자꾸 이렇게 곁에서만 보고 미뤘었는데 오늘 들어와서 말씀 들은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쯤에 이렇게 미루고 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대부분 그러시나 봐요.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얘기는 매일매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얘기는 하는데 힘들긴 하는데 조금씩은 더해지는 것 같고 완성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 돼요. 모두 오늘 제품 강의하신 것도 항상 들으면 또 기가 죽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조엘님도 그러시고 김경식님도 그러시고 박근영님, 김 박사님은 경영 리더님은 항상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좋아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곁에서 오래 지켜볼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저기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은미님이 저기 경룡으로 들어오셨나요? 혹시? 은미님? 미리터리 아니에요? 오늘 못 들어오셨나 봐요. 예. 아니 근데 한 명이 더 켜져 있긴 한데 아니에요? 경룡리더님?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본 그릿은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 저도 그릿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이불 개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왜 그렇죠? 저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근데 하여튼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도 항상 먼저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가 멀고 포기는 쉽거든요. 나 오늘 지금 포기야. 그러면 그냥 생각만 접으면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거든요. 너무 멀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즐겁지는 않거든요. 사실. 지난번에도 놀다 카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환경에 계속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안 익숙해져요. 이렇게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절받으면 즐거운 게 아니고 또 화가 나고
계속 말아도 씹히고 이런 거가 더 짜증나고 도대체 언제쯤 내가 말하면 한 귀로 들어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그리고 이제 우리 도현님은 자꾸 얼마큼 갔냐, 얼마큼 더 할 거냐 계속 물어보는데 포기는 저기 이제 그만 치우고 이제 저기 다음 달에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뭐 한 포인트라도 PB를 1점이라도 더는 가기는 가요. 매일매일 가긴 조금씩이라도 가긴 가는데 포기 안 하니까 가기는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지는 않아서 그게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걸어는 가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남이 싫어한다고 했을 때 내가 표정에서 금방 나타나요. 저 아직도 수약이 덜 돼가지고 뭐 거절하면 얼굴이 그냥 빨개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 말이 좋게 안 나가요. 우선은 그래서 이것도 친한 사람한테 거절받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은 뭐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좀 같이 즐겁게 잘 살아보자. 늙어서도. 그런 의도인데 그거를 잘 못 알아주는 거가 속상한 거죠. 하여튼 민기드너님이 그랬나? 뭐 떠나지만 않으면 여기에 같이 그늘에서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거가 느껴져요. 그리고 석정리 의원님이 항상 시기적절하게 또 채찍질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원 리더님이 애프터 해주시고 공지사항 혹시 있으시면 같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스트 해주신 찰리 리더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실제로 그 제품 매치하신 거 보고 그 찰리 리더님의 엄청난 내공을 느꼈습니다. 너무 잘 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더 제품 강의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젠베이직에서 얘기했지만 또 다르네요. 저희 석동 리더님한테 들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립도 너무 좋았지만 아까 그 어떤 파트너님이 얘기하셨다는 숨 고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게 숨을 내가 너무 고르려 하는구나. 그래서 숨 고르게 하지 않고 진짜 목표한 거 해보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됐고요. 어제 이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사람들 각자 지금 도전하시는 게 다 힘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도전하는 건 힘들어요. 다른 하이핀이라고 해서 좋지 않고요. 누구지? 우리 김민계 권수민 리더님들도 지금 그 크라운 가시려고 얼마나 오래 달리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들도.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거는 저는 굉장한 위로가 돼요. 이 사업하면서. 왜 저는 회사에서는 사장님은 나만큼 힘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나만 힘든 것 같아. 지금 그랬는데 같은 동지라는 느낌이 이 사업은 너무 들어서 좋고, 우리 또 윤석훈 리더님 힐다이몬드 가셨고 또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네요. 너무 극복하신 게 좋고 꼭 올해 다이아몬드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에메랄드를 꼭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부터 하고 우리 윤석열 의원님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제가 공지사항 할까요? 예, 뭐 저도 너무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다들 또 오랜만에 제가 좀 자주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나중에 리더님들 제가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리더님들한테 저희 팀에 미팅에 오셔서 제품 발표해달라고. 예, 오늘 아무튼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여기 살지만 사고 싶네요. 미국엔 그게 없어요. 많은 것들이 없어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아까 윤석 리더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도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까 우리 셜리 리더님 얘기하신 것처럼 1점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그 순간에는 1점, 2점 뜨는 것 같지만 나라는 사람이 크고 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예전에 김미경 씨가 유재석하고 박지성하고 본인 비교하면서 그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투자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가장 우량주는 그거다. 이제 그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결국 근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의미적으로는 내가 결국 성장하는 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윤성호 리더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회사에서 내가 도전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의 어려움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건 내 거예요. 예, 내 거고 내 자유를 찾아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사 일도 남의 것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근데 내 거에 대한 도전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리더님들 아무튼 오늘 정말 이거 그대로 지금 당장 이 이후에 우리가 배웠으면 바로 실천해야 돼요. 지금 오늘도 벌써 2시간, 1시간 남았잖아요. 예, 오늘 밤에 연락 잘 되시는 분들한테 연락하고 내가 내일 누구한테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PB보다 한번 우리 3, 4일 동안에 얼마를 더 올리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3월에 한번 도전에 대한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올리는지 각자 진짜 여기가 끝이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11시 55분까지 31일에 그렇게 해보는 걸로 그거 약속하고 그리고 오늘 미팅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월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나오는 대로 민기 리더님한테 공유해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4월은 그러면 이제 생각하지 말고 3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PB 올려서 우리 리더님도 모두 다 핀업 하시는 그런 3월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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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